이번 시간에는 교재 45페이지에 있는 신경계의 신경세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의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경세포는 너브셀이라고 읽습니다. 뉴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경세포는 수상돌기와 축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경교세포가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는 합체되어 있는 것도 있고 부분도 있고 분리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 신경세포들과 합체를 하고 있는 세포가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슈반세포입니다. 뉴런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는 신경세포입니다. 곧 뉴런입니다. 주로 정보 전달을 하는 기본 단위라고 해석되어집니다. 뉴런에는 축삭이라는 것과 수상돌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축삭은 축색이라고도 하고 축삭이라고도 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 수상돌기는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축색은 정보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뇌에는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많은 신경세포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서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 신경 뉴런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머리, 그리고 몸통, 그리고 말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요 안에 있는 요것이 신경세포체라고 합니다. 여기가 세포체이고 요건 핵입니다. 이 머리 부분인 것처럼 보이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뭇가지 이 그림에서는 사슴뿔처럼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가지돌기라는 곳입니다. 가지돌기고 같은 말은 수상돌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영어로는 덴드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의 이 작은 소세지 같이 생긴 부분 안속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줄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축삭입니다. 축삭. 그리고 이 부분은 말초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노란색으로 색칠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단면을 보겠습니다. 단면은 여기 아래에 있고 이 축삭은 여기 나와 있죠. 축삭이 있고 이 축삭을 돌돌 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돌 말고 있는 것이 이 노란색으로 색칠되어져 있는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의 명칭이 마리집입니다. 돌돌 말고 있어서 마리집인가 봅니다. 마이엘린시스 아니면 미엘린시스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마리집에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슈반세포입니다. 신경교세포에 해당이 되는 그리고 이 신경세포에 합체되어져 있는 세포입니다. 슈반세포.
그리고 슈반세포하고 슈반세포 사이에 이렇게 연결된 좀 부분 드러나 보이는 축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랑비에르 결절이라고 합니다. 여기 랑비에 결절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로 보면 이 뉴런의 구조를 학습을 한 것입니다. 이 수상돌기 이러한 부분에서는 그 정보의 전달, 그러니까 자극의 전달을 받아들이는 곳이고, 이것이 이제 축삭을 따라서 줄줄 이렇게 그 시그널을 보내지면 이 말초 부분은 또 다른 뉴런의 그 머리 부분에 해당이 되는 곳에 이렇게 발을 갖다 대놓습니다. 그러면 자극이 이렇게 머리로 또 받아들여져서 다른 신경세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줄줄이 쭉 연결되어져 있어서 자극이 전달돼서 뇌로 가고 뇌에서 명령이 내려지면 다시 말초로 가게 돼서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변화, 신체의 활동이라든가 근육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초, 신경말초 부위, 신경말단 부위라고 하는 곳을 살펴보면 이렇게 다른 뉴런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수상돌기에 이 발을 갖다 대어 놓는데요. 그 갖다 대어 놓는 것이 딱 들러붙게 되어져 있고 접착되어져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좁은 틈이 있습니다. 틈이. 그래서 이 틈을 시냅스 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단이 이렇게 가까이 가 있고 그리고 또 수상돌기가 이렇게 있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 부분을 시냅스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기 알갱이들 같은 물질이 있는데요. 이렇게 알갱이들이 이렇게 전류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다른 신경세포에 자극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게 딱 들러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을 내뿜으면 여기 시냅스에 동동 떠 있다가 다른 신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연결돼서 자극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제가 제시해 놓은 거는 12개 정도 됩니다. 도파민,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 그리고 히스타민, 아세틸콜린, 글루타믹 애시드, 아스파라틱 애시드, 가바, 그리고 글리신, 티로신, 아데노신 이렇게 12개 정도를 소개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명칭과 이런 화학적 구조식을 그냥 눈으로 한번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구나 정도만 학습을 하고 이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신경 전달 물질을 따로 나누어서 약물과 또 신체의 해부와 이렇게 연결지어서 학습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런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또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 뉴런이 있는가 하면 그 감각 뉴런으로 전달된 것을 운동 뉴런에게 운동 뉴런이 알아듣는 신호로 변환하는 연합 뉴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 뉴런에 의해서 운동 뉴런은 그 감각 뉴런이 그 전달한 자극에 대해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뉴런은 이렇게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은 자극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운동 뉴런은 반응을 나타내는 그러한 뉴런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문장을 한번 설명을 보면 감각 뉴런은 감각신경을 구성하고 운동 뉴런은 운동신경을 구성합니다. 신경에 각기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명칭에 따라서 연합 뉴런은 중추신경계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연합 뉴런은 이렇게 뇌와 척수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각 뉴런은 그러니까 말초 부위에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운동 뉴런은 근육이나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 그리고 그러한 구조물 신체의 어떤 부위에 있어서 이렇게 연합 뉴런 중추신경계에서 내려온 명령 운동 명령을 운동 기관으로 전달하는 그러한 신경세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보면 사람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물을 보고 있으면서 자기 신체 상태를 느낍니다. 갈증이 있구나. 이렇게. 갈증을 느끼게 되면 이렇게 뇌에 전달합니다. 목마르다고. 그렇게 되면 뇌는 신체 운동 기관에다가 시킵니다. 물을 마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계의 기능을 잠시 살펴보면 아주 정리해서 좀 보면 신체 활동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극에 수용하는 것 그리고 수용된 자극을 중추신경계 그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죠. 척수에 보내는 거. 머리와 꼬랑지를 항시 생각을 하시고 이것이 중추신경계라고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보내고 여기서 오는 명령을 다시 운동기로 전달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신경계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극의 전달은 신경 전달 물질과 나트륨과 칼륨 이온의 세포막의 분포 변화에 따라서 신경 전달에 일하는 형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로 신경은 신경 섬유의 다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이면. 그래서 신경다발성 경화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질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성 퇴행성 신경성 질환입니다. 신경세포가 쉽게 말하면 늙어서 오랫동안 너무 많은 사용을 해서 이렇게 질환이 생긴 것입니다. 한번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그러면 신경세포를 한번 퇴행성 늙어가고 병든 신경과 건강한 신경세포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헬시한 신경세포입니다. 아주 매끈하고 조금 건강해 보인다. 슈반세포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마리집도 아주 튼튼하게 사라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 마리집이 막 손상이 막 됐습니다. 막 무슨 동물이 식물 줄기를 뜯어먹은 듯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 마리집이 손상이 다 되어가지고 축삭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신경들이 신경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이 마리집이 방전하는 것을 막아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신경을 전달하다가 줄줄 새는 거예요. 신경 전달 그런 전기적 자극들이 방전돼서 그러니까 새니까 신경 전달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경 전달이 온전히 이루어져야지 뇌까지 전달되고 뇌에서 이제 운동 기능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이러한 신경들의 활동이 중간중간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멀티플 스클레로시스에서 여성의 그림이 나와져 있고 이 옆에는 제가 설명을 좀 적어 놓았습니다. 이 다발성 경화증은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의 시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흐린 시야, 눈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시는 이렇게 사물을 봤을 때 두 개가 살짝 겹쳐서 보이는 그러한 시각 장애가 있는 것이고, 피로감, 무감각함, 그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세포들의 손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신경의 손상이 있을 때는 주로 쩌릿쩌릿하고 찌릿찌릿하고, 왜냐면 전기적 자극을 전달하니까 그런 증상으로 나타났어요. 따갑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증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각의 이상, 암점으로 인한 흐린 실명, 그리고 현기증, 그리고 귀에서 소리 나는 청각의 장애, 청각 전달이 장애가 생기는 거죠. 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전신성 질병입니다. 청력이 감소되고 만성 신경병증, 통증 이런 것이 있고, 흉부와 하복부에선 신경근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특히나 이렇게 중추신경계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추신경계를 그려보면 뇌와 척수를 그려볼 수가 있고, 이 뇌와 척수의 분기점, 이 부분은 이렇게 신경이 꺾여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표현을 목을 구부릴 때 전기쇼크와 같은 같이 이 척수로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는 듯한 증상이 있는데, 그것을 렛미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멀티플 스클레로시스의 증상이 있다면 병원으로 가면 머리를 구부려 보라든가 펴보라든가 뒤로 과신전시켜 보라든가 이러한 검진 같은 것을 함께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손의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손의 증상은 경련성 마비라든가 조정력의 상실, 운동실조증, 불분명한 발음, 혀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이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다발성 경화증인 경우에 신경 전달하는 신경세포의 그 손상이 이제 커서 이제 물질 전달하는 전기적 자극들이 다 가다 말다 중단되거나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구진탕증, 연화곤란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림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여성의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무감각하거나 운동하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에는 정상인 헬시 뉴런인 경우에는 컵을 잘 잡을 수 있는 신경을 볼 수가 있지만, 운동 활동을 볼 수가 있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다발성 경화증인 경우에는 이런 운동신경과 신경이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컵을 떨어뜨린다던가 아니면 뜨거운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화상 같은 것을 입을 수도 있는 위험성에 환자는 노출될 수가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뉴런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추신경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